예순이 넘어서도 같은 습관으로 살고 있다면, 이른이 넘어서도 몸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고통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오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68의 한 남성이 내 앞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허리는 굽어 있었고 눈빛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의 몸은 90을 넘긴 노인의 상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딱딱했고 숨은 조금만 걸어도 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늙었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서 나는 더 큰 병을 보았습니다. 몸보다 먼저 늙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82의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연세는 더 많았지만 허리는 고닫고 걸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혈관 나이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매일 몸을 쓰고 마음을 늙게 두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세월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람들의 몸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른이 넘으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멈춤과 포기는 다릅니다. 몸을 전혀 쓰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작은 불편조차 피하려 하면 그때부터 노쇠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어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사람의 자존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기 위한 준비라고. 세월이 흐르면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지. 그러나 삶은 끝까지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오고 오늘도 햇빛은 비춥니다. 그 빛을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오래 산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포기하면 급격히 무너지고 돌보면 조금씩 회복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미 늙었다고 단정하며 마음을 접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남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노년은 축소된 삶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방향까지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급격히 기울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의외로 오래 버팁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고맙고 생각보다 충성스럽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면 몸은 조용히 응답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오래 살며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를 탓하는 사람과 나이를 품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손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굴의 주름보다 머리카락의 흰빛보다 더 솔직한 것이 손입니다. 예순을 넘고 이른을 지나면 손이 먼저 약해집니다. 어느 날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돌리면 되었는데 이제는 수건을 감싸고 힘을 줘도 미끄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힘이 없네요. 그러나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의 힘은 단순히 손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과 심장과 숨결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손을 꽉 쥐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몸 전체의 기운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노인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악력이 약한 분들은 걷는 속도도 느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가쁘고 작은 병에도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 80을 앞둔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있었고 장을 보러 가면 비닐봉지를 오래 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악력을 재보니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거창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고 병뚜껑을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양손에 봉지를 나눠 들고 잠시라도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석 달 뒤 그분은 어깨가 조금 펴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손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숨도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쓰는 만큼 남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특히 손은 그렇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있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모든 것을 편하게 하려 하면 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도 남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자립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밥을 차리고 스스로 옷을 입는 힘입니다. 손에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 삶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병뚜껑을 한 번에 열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그것은 작은 장난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병뚜껑을 열기 어렵다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십시오. 물기를 꼭 쥐어짜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무겁다면 가볍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손을 쓰는 일입니다. 손은 자주 부르면 돌아옵니다. 무심히 두면 멀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손에 힘이 남아있는 노인들은 눈빛도 다릅니다. 악수를 하면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그 힘 속에는
아직 삶을 붙들고 있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힘없이 축 처진 손에서는 체념이 먼저 느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컵을 들 때 의식적으로 조금 더 단단히 쥐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면서 손끝에 힘을 실어 보십시오. 사소해 보이지만 그 반복이 몸 전체를 깨웁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면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조금은 넓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손으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아직 따뜻합니까? 아직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삶도 아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넘어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죽음보다 넘어지는 일을 더 두려워합니다. 한번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뒤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분들을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이른이 넘으면 한 번의 낙상이 몇 년의 시간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이른을 훌쩍 넘긴 한 할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도 자꾸 휘청거려요. 괜히 겁이 납니다. 나는 조용히 한 발로 서보시라고 부탁했습니다. 벽을 잡지 않고 서보시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5초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슬픔이 함께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균형은 다리만의 힘이 아닙니다. 머리와 귀와 몸 전체가 함께 이루는 조화입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뇌의 반응이 느려지고 근육이 제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할머니께 어려운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벽을 짚고라도 한 발로 서보시라고 했습니다. 양치할 때 잠깐씩 연습하시라고 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되겠어요 하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쓰면 돌아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완전히 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발로 서 보시라 하니 20초 가까이 버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 밖이 덜 무서워요. 나는 그 말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낙상을 막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세상을 피하려 합니다. 넘어질까봐, 실수할까봐, 남에게 폐해가 될까봐 집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집안에만 머물수록 균형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몸은 움직임을 잃고 마음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면 작은 문턱도 산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벽 가까이 서서 한 발을 살짝 들어보십시오. 초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흔들림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은 다시 배웁니다. 균형을 찾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균형입니다. 몸의 균형이 좋아지면 이상하게도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발이 단단히 땅을 딛고 있으면 생각도 덜 흔들립니다.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중심을 잃는 순간 급격히 늙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어깨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은 귀합니다. 혹시 지금 한 발로 서는 일이 어렵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벽을 잡고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손끝만 대고 서 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벽 없이도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발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도 두려움 없이도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발로 서 있는 그 조용한 순간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걸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길을 건널 때 어떤 마음입니까? 초록불이 깜빡이면 조급해집니까? 아니면 아예 건너기를 포기합니까? 혹시 예전보다 친구들 뒤에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음의 속도는 단순히 다리 힘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힘있게 뛰고 있는지, 숨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온몸의 근육이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병으로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죠. 그러나 몸은 이미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70이 넘은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시장만 다녀와도 숨이 차요. 나는 그분께 병원 복도를 걸어보시라 했습니다. 10m를 걷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검사해보니 폐의 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약을 늘리는 대신 매일 아침 집 앞을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걷자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길 건너는 게 덜 무서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것보다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예전만큼 힘차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얕아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온몸의 근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리만이 아닙니다. 허리, 배, 등, 팔까지 리듬을 맞춥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속도도 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되지,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느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멈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멈추면 더 약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임 속에서 유지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잊어버립니다. 숨을 깊게 쓰지 않으면 폐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잠깐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공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쯤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십시오. 심장이 조금 더 뛰고 숨이 조금 더 차오를 정도로 그것이 두려울 만큼은 아니어야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을 정도여서도 안 됩니다. 걸음에는 사람의 의지가 담깁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마음도 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으면 생각도 가라앉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혈액은 더 활발히 흐르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뒤 약을 줄인 분들도 있었고 우울함이 옅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년의 걸음은 단지 이동이 아닙니다. 세상과 이어지는 끈입니다. 걸음을 멈추면 세상도 멀어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손주를 보러 가는 길, 시장을 향해 걷는 길, 그 모든 길이 삶의 일부입니다. 걸음이 살아있으면 관계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그것을 탓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이면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끝까지 걸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당당히 걷기를 바랍니다. 속도는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걸음이 살아있는 한 심장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천천히라도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으십시오.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몸의 부드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갑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쉽게 숙여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나무처럼 뻐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늙으면 다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의 신호를 봅니다. 몸이 굳어간다는 것은 단지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앉아서 발끝을 만질 수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였을 때 손이 발에 닿습니까? 혹시 발톱을 깎을 때 숨을 참고 힘겹게 몸을 접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소해 보이는 동작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몸이 부드럽다는 것은 근육과 힘줄이 살아있고 그 안을 지나는 피의 흐름도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몸이 굳어 있으면 안쪽의 흐름도 점점 답답해집니다. 나는 예전에 이른이 훌쩍 넘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허리를 거의 숙이지 못했고 발끝과 손 사이의 거리가 한 점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도 나이에 비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어려운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몸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덜 답답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몸을 들이면 안의 길도 넓어진다는 것을요. 사람의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굳으면 그 안을 지나는 피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피의 흐름이 둔해지면 산소가 덜 전달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젊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유연함은 단지 다리를 찢는 재주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도 굳어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그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러나 몸이 굳는 것과 마음이 굳는 것은 닮아 있습니다.
몸을 조금씩 풀어주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스트레칭을 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다 보면 묵은 생각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좌우로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아니라 당김을 느끼는 선에서 멈추십시오. 숨을 참지 말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몸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발톱을 스스로 편하게 깎을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아직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유연함이 아니라 겸손함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땅을 향해 몸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마음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단단함이 항상 강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드러우면 충격을 흡수합니다. 세월의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지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많이 굳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숙였다가 내일 또 한번 숙이면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몇 달의 꾸준함이 몇 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방치하면 굳어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 더 풀어주십시오. 뻣뻣함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은 삶을 오래 지키는 힘입니다. 몸이 부드러우면 길도 넓어지고 숨도 깊어집니다. 그 깊은 숨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의 힘도 중요하고 균형과 걸음과 부드러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몇 살로 여기고 사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어떤 분은 끝까지 또렷하고 단단하게 살고 어떤 분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자주 말하는 분과 아직 할 일이 남았지 라고 말하는 분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넵니까? 거울을 보며 이제 다 갔구나 라고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 괜찮네 라고 미소를 짓습니까?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의 몸은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나는 한 90 가까운 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연세를 여쭤보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 60이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손주들과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관 상태도 또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숫자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 일이지. 나는 이제 배우기 늦었어. 그런 말이 반복되면은 몸도 그에 맞춰 작아집니다. 도전하지 않으니 근육도 줄고 궁금해하지 않으니 생각도 굳습니다. 결국 마음이 먼저 늙고 몸이 따라 늙습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몸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포기하면 어깨가 내려가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자세가 오래되면 몸도 점점 구부러집니다.
생각은 자세를 만들고 자세는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라도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자주 뿌리면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립니다.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몸을 바꿉니다. 물론 마음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도 더딥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아있으면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붙잡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 곁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스스로를 젊다고 여기는 분들이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려놓는 일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까지, 웃음까지, 기대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완전히 늙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다음 달에 있을 가족 모임 하나, 그런 것이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늙게 두지는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적어도 마음의 나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민등록에 적힌 숫자보다 10살은 젊게 살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젊은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 전할 말이 있고 아직 나눌 온기가 있습니다. 몸은 결국 마음을 담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몸도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세포를 깨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길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몸의 힘과 균형과 걸음과 부드러움 그리고 마음의 나이까지 이야기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또 다른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히 외로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말수가 줄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몸이 아파도 누군가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날이 이어지면 사람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손의 힘도 걸음의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른 중반의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 오는 것도 보험 광고뿐이네요. 그 말 속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쓸쓸함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 쫓기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점점 세상에서 물러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작더라도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길입니다. 나는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한 번 더 나가보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을 살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은 결국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손에 힘을 기르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함이고 균형을 잡는 연습은 혼자서도 밖으로 나가기 위함이며 빠르게 걷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함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열기 위함이고
스스로를 젊다고 믿는 것은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상처를 많이 안고 삽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 형제와의 오해, 친구와의 멀어진 인연, 그런 기억이 쌓이면 마음은 굳어갑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닫습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은 몸도 다치게 합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시선이 바닥을 향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서운함이 있어도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마십시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가볍게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용기가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건강은 결국 관계 속에서 지켜집니다. 혹시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없으나 만하지. 그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접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손의 힘도 걸음의 속도도 더 빨리 줄어듭니다. 반대로 작은 역할이라도 붙잡고 있는 분들은 오래 버팁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일,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는 일, 그런 사소한 역할이 삶을 지탱합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잠식당할 것인지 그것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외로움에 맞서는 작은 무기입니다. 밖으로 나가 걷고 사람을 만나고 손을 쓰는 일은 마음을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연결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몸의 건강은 결국 관계 속에서 빛납니다. 혼자서만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삽니다. 나는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쌓인 만큼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리지 마십시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열고 세상과 이어지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좋은 약, 새로운 건강법, 값비싼 보양식.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지혜로웠습니다. 첫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끝없는 한숨입니다. 아이고, 이제 늙어서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이런 말은 습관처럼 입에 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몸은 그대로 따릅니다. 어깨는 더 처지고 걸음은 더 느려집니다. 한숨은 공기를 내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의지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힘들 때 한숨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말버릇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둘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서운함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전화가 뜸하다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만 더 상처받습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대신 만났을 때 기쁘게 웃어주는 것이 마음을 덜 상하게 합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볍게 두었을 때 오히려 숨이 트입니다.
셋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른이 넘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단정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닫힙니다. 나는 80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보았고 70 후반에 악기를 배운 분도 보았습니다. 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완전히 늙지 않습니다. 넷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고 감사함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한 번 더 걸었는지 한 번 더 웃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필요 이상으로 집 안에만 머무르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편하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이면 몸은 빠르게 굳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리는 약해지고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번거로워도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말, 오래된 분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덜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우리는 새로운 숨을 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온하게 떠난 분들은 대체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원망보다 이해가 많았고 불평보다 감사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분노를 놓지 못한 분들은 몸도 쉽게 편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결국 몸에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 오래된 자존심이나 이미 끝난 다툼을 아직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과한 욕심을 낮추고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는 것, 그 조용한 선택이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무겁게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주의 결혼식 날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그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허리가 곧고 걸음이 안정된 채로 예식장 문을 들어서는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발로 여기까지 왔다 라는 조용한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수십 년을 버텨온 삶의 증명입니다. 반대로 몸이 약해져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맺힙니다. 나는 그 차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손주의 입학식일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음 봄에 피어날 벚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두 발로 서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5가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손에 힘을 기르는 일, 균형을 잡는 연습, 조금 더 빠르게 걷는 습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젊다고 믿는 마음.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더 오래 버팁니다. 그때까지는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이 힘이 됩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큰 행사를 앞두고 스스로를 더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 한 곡이라도 함께 추고 싶다며 매일 걷기를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노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무기력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병뚜껑을 돌리고 한 발로 서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사람. 그 준비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중간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걸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사에 손님으로만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역사 속에 여전히 중심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건강하셨어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입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미래의 한 장면을 만듭니다. 지금 소파에서 일어나 한 번 더 걷는 일이 나중에 큰 계단을 오를 힘이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웃는 일이 그날의 사진 속 얼굴을 밝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특별한 목표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음 계절을 건강하게 맞이하겠다는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봄의 꽃을 두 눈으로 보고 여름의 바람을 느끼고 가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겨울의 눈을 밟아보겠다는 소박한 마음, 그 마음이 삶을 이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내딛는 일, 오늘 한 번 더 몸을 움직이는 일, 오늘 스스로를 한 번 더 믿는 일, 그렇게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나는 준비해 왔구나라고. 그 미소를 위해 오늘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한 당부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길의 끝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오늘을 단단히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힘을 지키는 일, 한 발로 서는 균형, 멈추지 않는 걸음,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늙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우리를 늙게 합니다.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몸은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버팁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합니다. 혹시 오늘 당장 5가지를 모두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병뚜껑을 한 번 더 돌려보고 벽을 짚고 한 발을 들어보고
집 앞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발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누군가의 이름을 또렷이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끝까지 지켜냈다.